네, 교수님. 들으면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, 사실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앞서 제가 발표할 때요. 그 기술이 뜨거워질수록 지구도 뜨거워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 많이들 AI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머릿속 GPU가 터질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도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아 계셔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AI 패권 전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. 뭐 우리 정책도 얘기했고요, 인프라 얘기도 했고, 반도체 얘기도 했고, 또 약간 인문학적 얘기도 해주셨는데요. 지금 많이들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조금 가벼운 주제부터 네, 얘기를 좀 네. 해보면, 우리 아까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또 우리 영웅들이 관성이 또 있어서 네, AI 활용에 있어서 약간 좀 또 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저도 많은 분들한테 AI 좀 써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, 저희 부모님께도 AI 활용하는 방법, 뭐 챗GPT 깔아드리고 퍼플렉시티 깔아드리고, 이제 네이버 검색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런 얘기도 네, 네. 해보고, 뭐 새로 재밌는 거 나오면 오 AI 이런 것도 좀 써보시라고 하고 하는데, 이게 쓰는 사람은 계속 써요.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거 써보고 저한테 또 추천해주기도 하시고요.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세요. 근데 네. 우리 영웅들이 일어서야 되잖아요. 그러면 사용해 보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교수님께서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 하나, 아까 30분 AIPT 얘기도 하셨는데 네. 사실 첫 출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떤 걸 시작하면 좋을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네.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카카오 서비스를 써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카카오 네이버 같은 도청 플랫폼이 참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데이터의 주권도 가져오고 소브레인 AI를 위한 준비에 위해서 안 써도 되는 돈 사실 그동안 많이 투자해 왔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 토종 AI 서비스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. 그 외에도 보편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쓰고 있는 뭐 챗GPT라든가 퍼플렉스티라든가 또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 보면 이미 딥시크도 벌써 성능매에선 10위권 밖으로 나갔더라고요. 구글 제미나이가 또 이번에 발표하면서 더 엄청나게 제가 오픈 AI하고 카카오가 또 좋은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픈 AI와 카카오가 이렇게 융합해서 내놓는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많이 써서 아까 우리 잠깐 기초 연설을 해주신 것처럼 나만의 훈련시킬 수 있는 AI를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그 경험을 통해 AI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구나를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최대한 한국 서비스들 많이 써보라는 네, 좋은 네. 말씀 주신 것 같고요.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쓰면 쓸수록 손에 익어요. 그리고 눈에도 익고,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인간이 금방 적응하더라고요. 그래서 빈 창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,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가벼운 주제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핵심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쓰신 책이 되게 재밌어요. AI 네, 네, 사피엔스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. AI 시대를 맞이해서 교수님 굉장히 빠르게 그 책 쓰셨잖아요. 네. 쓰실 때 아마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겠다 하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, 인간의 노동 시장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거다라는 맞습니다. 그런 관점들이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. 세계경제포럼이랑 이렇게 낸 자료들을 보면 없어지는 직업보다 생기는 직업이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, 그래도 기존의 그런 단순한 노동이라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, AI 사피엔스가 어떤 역량을 좀 더 갖추고 있으면 좋을까,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 저는 이제 학생들 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AI를 자꾸 쓰면 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걱정을 하시고, 그런 초보적으로 처음에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 직업들은 자꾸 사라지게 되죠.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AI를 활용하려면 AI는 전 세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수준이 높아야 되죠.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.
그 다음에 AI하고 대화를 하려면 결국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문장 구사력이 좋아야 됩니다.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필요한 거고, AI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전체를,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AI를 활용해서 내가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신입보다 부장들이 훨씬 AI 잘 쓰더라. 그게 아마 일의 그런- 프로세스를 맞습니다. 이해해서 그런 것 같은데, 신입들도 예전과는 달리 정말 신입들만 하던 그런 일부 허드렛 일, 잡무 네. 같은 게 없어질 테니까, 그러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, 그러면서 성장해서 부장 같은 신입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.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그럼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가면, 오늘의 주제가 AI 패권 전쟁인데요. 그 패권 경쟁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아까 자본 얘기도 하셨잖아요. 네, 저도 자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, 이게 AI다 보니까 AI의 밥은 데이터다라는 네. 것도 있어서 네. 이게 그 패권 전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기술일지 자본일지 그리고 데이터일지에 대한 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저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미국의 걸 볼까요? 전 세계의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 갖고 있죠. 그 다음에 3경원의 자본이 모였는데,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돈이냐면 지분 1%를 팔면 딱 300조입니다. 어느 기업이든 지분 1%는 충분히 팔 수 있죠. 대한민국 올해 R&D 그 과학기술 분야 R&D 전체 예산이 30조거든요. 300조의 자본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재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인재도 많이 갖게 되고,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기술인데, 그 인재들을 다 가졌으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높겠죠. 그래서 회오리처럼 미국의 이 역량은 더 커질 거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인재는 벌써 많이 뺏겼고요. 또 AI 나오니까 규제 얘기부터 하죠. 그럼 규제가 싫은 사람들은 벌써 또 떠날 준비, 보따리를 다 쌉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? 탈핵하면서 전기가 없어요. 전기가 없으면 AI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유럽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더 어려워질 거다. 그나마 아시아에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패권 경쟁의 측면에서 합니다.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 이거 뭐 섣불리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중국이 엄청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 어떤 정치적 체계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, 이런 경쟁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조금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또 굉장히 의문현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아까 잠깐 인재 얘기도 나왔는데요. 라지브 대표님이 아까 이제 발표하시는 중에 한국이 AI 발전을 해 나가는데 에너지랑 인재가 병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. 네. 에너지는 사실 원자력을 키우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인데, 지금은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설립되는 게 이게 약간 환경 문제 때문에, 또 송전선 설치 문제, 이런 것 때문에 병목이 된다는 거에는 동일합니다. 근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고, 그 사실 그 제너레이터 터빈 같은 것도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못 만들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훌륭한 인프라는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국민 전체 합의가 필요한 거죠. 또 하나 인재인데요.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권오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제 똑똑한 인재는 다 의대 간다는 얘기 좀 그만하자. 여러분, 수능 만점은요, 안 틀리는 사람 뽑는 겁니다. 안 틀리는 거 잘하는 사람, 실수 안 하고 도전하기 싫고 뭔가 외워서 안 틀리려고 하는 사람, 이 사람의 제일 좋은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예요. 엔지니어는요, 틀려도 막 도전하고 호기심이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. 사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건 그런 사람들이 학벌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
잘 성장하고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연봉도 좀 많이 받게 해주고 이런 사회로 구축해 가는 게 필요하지. 똑똑한 애들 공대 가라고 필요하죠. 호기심 많은 애들 공대 가고요.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은 의대 변호사 계속 하라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뭐 하고 직장에 갔을 때 계속 그 호기심을 부추겨주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, 거기에 또 재원을 대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계경제 포럼에서 낸 자료를 보면 그 2030년에 중요해질 일의 역량에 개인의 역량이죠. 그 중에 2등을 했던 게 호기심과 평생학습이라는 게 있었던 네, 것 같아요, 제 네. 기억에.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을 갖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업무하는데 호기심 가지면 혼났죠.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가장 잘 풀까, 가장 빠르게 풀까, 가장 쉽게 풀까를 고민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가 시간을 다 써서 원래는 교수님의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여쭙고 싶었는데요.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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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지막까지 말씀 나눠주신 최재붕 교수님 그리고 이지혜 부사장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사저널 미래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.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내로라 하는 인사들을 모시고 진행된 오늘 시사저널 미래 포럼 어떠하셨나요?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뜻깊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내년에도 더 알찬 프로그램 짜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